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를 자성하며 보수를 향해 쓴소리를 내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삼고초려해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은 저희 세 사람이 학생 같은 느낌으로 보수의 미래를 좀 짚어보겠는데, 자,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내일 여의도 연구원에서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우리 주표님도 순서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총선 참패 원인 큰 틀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정당의 그 정당임, 정당인 자격, 정당의로서의 어떤 성격 이런 거를 이미 상실한 당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네. 교회로 치면 교회로 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아하. 말하자면 영이 없는 당이다. 아하.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천 줄 때만 성립해 있는 떴다방 같은 정당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당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중도 확장 논의니 아마 내일 여의도 연구원도 뻔한 답을 낼 텐데 예. 여의도 연구원이 내는 답들을 보면 역시 아무 정신이 없는 산술적인 음흠. 그런 답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의 정당인 성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으로 정당을 자기의 방패막이로 쓰죠.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준석이 쫓아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당헌 당규 바꿔가면서 나경원 출마 못하게 만들고 예. 유승민 출마 못하게 만들고 김기현 대표 만들어내고 예. 좀 있다가 또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게 하고 한동훈이 마음대로 뽑아 올리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당의 정당으로서의 성격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하는 그 대표적인 그 과정. 뭐라 그럴까요? 통로라고 할까요? 예. 그 정당의 정당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당이고 집권도 해온 정당인데 왜 그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안 없어지죠. 예. 저 정당이 정당임의 어떤 특성을 잊어버렸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예.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국힘당은 대구 경북에서 네. 아주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은 이미 죽었는데 계속 그 죽은 시체 위에 투표를 쌓아가는 겁니다. 투표를 쌓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번에 선거를 아주 뭐 높은 지지율 하에서 치렀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굉장한 위기죠. 지방자치의 위기고 전라도는 민주당의 독재고 경상도는 국힘당의 독재죠. 지방자치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완전히 독재입니다. 중앙보다 일당 독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왕이나 같습니다. 아무런 견제를 안 받습니다. 아하. 전부 중앙에 몰려와서 말하자면 머리가 깨지게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정당법 선거법들이 양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거대 두 양당. 오래된 거대 정당들이 오랫동안 잔머리를 굴려서 선거법 정당법을 절대적으로 기성정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가 새로 활성화된 정당을 만들어서 끼어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기적을 낸 겁니다. 개혁신당.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요. 아하.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높은 인지도를 이용해서
동탄에서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30몇 개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사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이 있는지 조사해 보면 당원이 없습니다. 아하. 전부 말하자면 돈 주고 당원 명부를 사고 파는 가짜 정당들이죠. 아니 투표용지 보니까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다 비례대표. 가짜 예. 정당들입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로 정당 당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들어가면 예. 아마 없다는 게 다 백일하에 드러날 텐데 페이퍼 정당. 예. 네, 다 종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예. 선거 명부, 당원 명부를 사고 팝니다. 1인당 얼마씩으로.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기성정당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법과 정당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전해서 이 양대 정당의 말하자면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하. 그러니까 죽어 있어도 계속 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표를 뽑고 원내대표를 뽑겠다 이런 네. 차별을 하고 있고 이제 주필린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계속 갈 수 있고 새로운 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찐윤이라고 하죠. 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좀 유력하다 이런 설도 있고 자멸로 가는 길이죠. 그 아, 자멸로.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아 자멸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꼬봉이죠. 아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는 아 대통령 꼬봉이다. 당에는 아. 한동훈이 지배하고 그 꼬봉으로 윤재욱 경찰 출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당은 놀랍게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나마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 권력기구 종사자들의 말하자면 뭐 이모작이라고 할까요? 아 인생이 이모작. 이런 정당처럼 돼 있는 겁니다. 구조가. 아, 권력기관 수장들의 인생 이모작에 기반이 됐다. 오비들의 정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대구 경북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정당의 매력을 못 느끼죠. 아 국힘당은 뭘 하겠다고 하는 정당인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양곡법이라든가 농안법이라든가 유공자법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 마음대로 찍어서 본회의에 올리고 있는데 예. 저는 저런 식으로 저는 민주당도 죽은 당이라고 봅니다. 전라도의 몰표 외에는 사실상은 죽은 당이라고 보는데 예. 저 당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국힘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일제 철수해요. 우리는 반대다고 선언한다. 예. 저는 그게 반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게으르고 앉아서 반대 토론하기 싫고 우리는 반대다 하고 그냥 빠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대통령한테 때문에 거부권으로 그냥 알아서 대통령한테 하시라.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이 습관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정당의 정당임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념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정당으로서는 이미 끝난 당이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예. 재건하는데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저는. 꼬붕은 저희가 좀 순화해서 부하 정도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잘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부하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계속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예. 거다라는 3당이 말씀이죠. 끼어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당을 새로 만든다. 예. 그러면 정당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 이름을 쓰고 당원 모집한다고 길거리에 나가야 돼요. 예. 길거리 안 나가고는 당원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럼 길거리 나가서 프랑카드로 붙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당 당원을 모집합니다. 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당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대표자 이름도 쓸 수 없고 정강 정책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당이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원을 모집하는지 모르게 해놓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신문 광고도 낼 수 없습니다. 당을 만든 다음에
신문 광고를 내도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굉장히 신규 진입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못합니다.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돈도 없습니다. 이제 주필님이 또 이제 정당다움을 잃은 정당스러움을 잃은 한국 정치의 모습을 말씀 주셨는데 무엇보다 또 이 지금 지지자들이 문제다 해서 또 이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또 음모론 문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이번에 사실 보수가 참패 일은 아주 크리티컬한 몇 퍼센트의 말하자면 투표수. 예. 는 보수 지지자들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나지 않고 투표장 가는 것이. 지금은 정당을 뽑기보다도 사실 정당의 지지자들이 자기 주변 사람을 누가 많이 끌고 나가느냐로 승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처구니 없는 말하자면 죄목으로 받은 돈이 없는 뇌물죄입니다. 받은 돈이 없는 뇌물죄.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후에는 모조리 잡혀 들어가면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거나 받은 돈이 없는 뇌물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제3자 뇌물죄.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돈이 없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저질러서 받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50억 클럽은 받은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김만배 돈인지 이재명 돈인지 모르죠. 이재명 대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의 돈인지 김만배의 돈인지가 불명입니다. 그걸 같이 엮으려고 그러면 조폭이론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런데 경제공동체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받은 죄가 없이 뇌물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검사의 기준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거기에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마는 보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구속시키거나 사법부 파괴를 하거나의 원천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확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칼잡이인 윤석열 검사를 초대를 해서 말하자면 진보 진영을 보수에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짓밟아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대통령으로 모신 거죠. 그런데 잘 안 하고 있죠. 이재명과만 싸우고 있습니다. 조국과의 싸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이 뛰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패배가 분명해졌죠.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저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면 어떤 정강 정책이 나오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차이가 없어요 보면. 분노, 예. 증오, 적대감, 복수 이런 단어들로 지금 수년째 정치가 점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말하자면 스카우트해 오면서 한국 정치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보수의 소위 응집된 운동권적 말하자면 보수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말하자면 음모론 이 음모론은 부정선거 음모론 또 5.18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해치우고 올라갔다고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음모론에 매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뭔가 한풀이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은 보수 국민들대로 말하자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예. 정상적으로 보수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이 뭐다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수에게 매력을 느껴서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불통으로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나 예. 음모론 한 두세 개 들고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가는 지지자들이나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거.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박 실장님의 대통령 관련 질문을 해주세요. 예. 사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일 얘기한 게 네. 그러니까 선택할 자유를 얘기하고 네. 자유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취임사나 여러 인사말에서 자유가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기재 주필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보수의 리더라는 분들이 하나의 가치 지향을 얘기하지 않고 분노로만 뭉쳤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진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이 자유를 수없이 언급했지만 이거는 그냥 말뿐이다. 이렇게 정책으로 한 건 들어들어서- 없죠. 음.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이게 국힘당 책임이에요. 아하. 제가 정당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건 또는 나쁘게 작용하건 간에 오랜 세월의 시민사회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수는 시민사회가 없습니다. 예. 보수는 공무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경력을 교육받을 기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당에서 줘야 되는데 당은 그냥 여론조사하는 연구소로 끝나고 있죠.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가 당 정치학교가 없습니다. 아무도 국힘당에 입당해서 정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국회법이 뭐다는 것을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조직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저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자유라는 키워드를 보수가 좋아하니까 그 얘기만 부지런히 외칠 뿐이지 실제로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입법 속에서 정책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당 속에서 민주주의적 프로세스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전문 영역이니까 정치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국정이라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없이 덜컹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그저 행사 가라면 가고 연설하라 그러면 연설하는 것으로 끝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으로부터 분리되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의정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것은 오랜 경험 있는 관료들로부터 보고를 받죠. 예. 이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고 의사 집단이 굉장히 카르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박을 불러일으킬 거다는 복잡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다 뭉개고 2,000명으로 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 당연히 수렁에 지금 빠져 있죠. 해법이 없습니다. 네, 네. 의사 집단의 그 강력한 저항을 그 카르텔의 그 말하자면 못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변화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는데 이 또 말씀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정치를 안 했음을 자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일을 좀 해라? 행사를 그만하고 행사 그만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은 지난번에 민생 토론회 같은 것을 많이 했죠, 전국에. 예.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뭐가 행사죠. 행사다. 이게 정해진 아니라. 시나리오대로 가서 그저 쓰여진 거를 읽어주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들과 또는 각 부처 장관들과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진을 갖다 주고 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장관 맡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 마칠까요? 아, 예. 장관하고 맞추시겠죠.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모든 장관들의 문제입니다. 아. 노무현 장관이야말로 형식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심지어 노무현 장관과 독대를 못해서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 독대를 못해서 독대를 한번 시켜달라고 외부에 부탁하고 다니는 장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유달리 윤석열 장관이 대통령이 권력기구에 종사를 했거든요. 검찰. 예, 검찰이라고 하는 시민적 자유와 대치 관계에 있는 아하. 우리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검찰 권력은 시민적 자유의 대항마입니다.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데 헌법 11조부터 조항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신체의 자유부터 쫙 고문받지 않을 자유, 뭐 질문받지 않을 자유 전부 검찰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검사, 그것도 정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굉장히 파워풀한 검사만 평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장관들 데리고 무릎을 맞대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참 이 말을 맞대고 밤을 새도록 술은 마실 망정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대한 예.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 그냥 생짜배기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정당 자체가 교육 기능도 안 하고 정당 자체가 국힘당이 아무런 정당으로서의 내적인 유기적 응집력이 없는 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위에 권력자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야 갈아치워.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갈아치워 주죠. 당대표는 지검장이 아닌데. 지검장이 아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갈아치워 달라. 그러면 당의 소위 중진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서 갈아치워 줍니다. 당헌 당규 바꾸라. 일사불란하게 치워주죠. 그러니까 이 당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를 민주적 프로세스 속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죠. 주필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송이 지금 2분 남아서요. 근데 지금 동시 접속자가 10,000명이 돼서 네. 불가피하게 연장 방송 10분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걸 전제로 네. 이제 정진석 실장 임명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 2분 남았는데 그 평가 듣고 제가 연장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대통령 비서는 예. 비서에 거쳐야 됩니다. 비서실장이 지금은 총리급이 돼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실무자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이 점점 비대해져서 그 자체로 권력자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5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를 하기에는 크죠.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심부름 잘하는 사람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머리 좋고 국정 경험이 많은 실무자라는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비서실 급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하다가 총리로 오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예, 이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 대통령은 장관들하고 일을 해야지 아하. 자기 비서를 데리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진 장관님? 아, 왜 전적으로 공감하죠. 아까 장관 이름 기억 못할 거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너무 비대해 있고 너무 많은 권력을 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예. 이제 그 실제로 비정상적. 내각 예를 들어서 30초. 대통령 비서들이 예, 말하자면 장관을 쥐고 흔들거든요. 대통령 비서들은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지시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그 자기가 장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계속 커지죠.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는 분을 쓰는 걸 보면 대통령은 아직도 장관들하고 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본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이었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합니다. 예. 자, 한판 승부 연장전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 한판 승부 최근 방송 중 이렇게 몰입감 있고 제 옆에 있는 패널들이 숨을 죽이고 함께 듣는 방송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예, 우리 진 장관님께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저는 예.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꼭 거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명색이 집권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권당에 대해서 우리 주필님께서 거의 아까 모두의 사망 선고를 하시다시피 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집권당인데 지금 그냥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라인업 중에서 네. 이 사람이 좀 당을 이끌면 그래도 뭔가 이 소생 내지는 회생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리더들이 있겠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밖에 나가서 당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랄까 이런 게 있었냐면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바깥에서 뭔가 매기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좀 보수 정당으로서 이 제대로 좀 이렇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어떤 외부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혹시 가능할지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소위 그 야권의 일원인 것처럼 비치고 있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어서 아마도 어떤 정변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말하자면 국힘당이 어떤 종류로 말하자면 무너지는 국힘당 정권이 무너지는 정도의 어떤 괴멸적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 서서는 곤란하죠. 담벼락 밑에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인가 하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이 있는 것이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좀 우리가 뭐 싸구려 정치 논평 같은 얘기고 국힘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질 거냐는 것은 저는 어떤 영웅의 존재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첫째, 당 학교를 제대로 만든다. 당 정치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더십이 빌드업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영웅적인 정치의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라와서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비대위원장. 사람이 날라와서 예. 김종인도 사실은 선거를 잘 해내고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좋았을 뿐이죠. 예. 정당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삼 사듯이 리더를 구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당이 돌아갈 거냐?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슈퍼맨은 없다. 네,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동훈 너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슈퍼맨처럼 예를 들어서 다시 리더십으로 복귀해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터무니없는 기대고 아하. 그래서 당이 당성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당 정치 학교부터 만들어라. 어허. 그래서 우선 당선자들, 낙선자들, 내가 국회의원급이 되겠다는 사람들 또는 내가 정치적으로 한번 입신해 보겠다는 비서관들 또는 당뇨, 당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까지 당 정치학교 안에서 다시 굴러야 됩니다. 다시 굴러서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재무장이 새로 되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누군가가 솟아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관상장이가 아닌다 하면은 척 보고 아 얘가 굉장히 리더십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거는 넌센스다 이거죠. 넌센스다. 예. 아하. 그래서 쌍정치학교를 만들고 둘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인사가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중앙에서 바람이 잘 불면 당선되고 험지로 가면 떨어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당선되면 당선자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올 이유가 없죠. 자기가 이미 국회의원이 당선 됐으니까. 모임 안 나와. 당선되면. 그 나올 이유도 없죠. 어허. 뭐 학생도 아닌데 뭘 나가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당의 꽃이므로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 방송법입니다. 아, 방송법 민주당이 방송법을 내놓았습니다. 예. 방송사 이사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예. 국힘당은 악법이다 이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악법이냐? 자기들은 그 확 늘어난 이사진의 이사를 부를 명단이 없는 겁니다. 아, 시민사회 저 구성되어 접점이 있으니까 없으므로. 맞아요. 예. 언론 관련 단체 수가 네. 가까운 언론 관련 단체 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 언론 운동을 하는 단체부터 없죠. 육성이 돼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악법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악법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아하. 야, 숫자가 많아서 이 사회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장난치는 거죠. 야, 숫자 확 늘려서 너희들 명단 없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힘당이 당으로서 제대로 성립이 되려 그러면 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하. 그 만들어 가려 그러면 당교에서 우선 국힘당의 지향하는 바, 국힘당은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보수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먼저 서고 예. 교육이 되고 아하. 시민사회가 동원이 되고 접점을 가지고 해서 소위 정당의 정당임이 회복이 돼야죠. 내일 여의도 연구원은 주필님을 초청해야겠는데 빨리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이 방송을 꼭 틀어서 보시길 바라고. 근데 시민사회 예.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특히 MB 때 네. 시민사회 접점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누라이트와 너무 이제 가깝게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누라이트에서는 주로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해서 사실은 생활 곳곳에 여러 문제랑은 좀 별개인 게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 때도 보면은 너무 구구적 그 단체들과 가깝게 지내서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약간 건전 뭐 보수의 이념을 좀 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약간 시민단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은 이 자유시장 이론이라는 것은 썩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예. 썩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 이론이 또는 자유시장적 정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본적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국부를 살찌울 거냐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어떤 언론에 FTA 20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모조리 다 반대를 했고 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한미 FTA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 대표적인 보수인 제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TV 토론을 대한민국 모든 TV들 다니면서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지위를 준선진국으로까지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강조할 이유가 없죠. 예. 말하자면 보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교육을 시키고 예. 끊임없이 말하자면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거지. 예. 말하자면 그 지금까지 그런 몫은 완전히 그냥 진보 진영 또는 좌익 진영에 맡겨져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 시민사회와는 겉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황교안 장관 때, 황교안 대표 때. 대표 때 일부 이제 말하자면 음모론적 시민사회하고 접점을 가지면서 예. 부정선거에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대고 계시죠. 그분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론만 해도 부정선거론은 원래
민주당이 음모론의 진원지거든요. 뭐 천안한 음모론, 뭐 별별 음모론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예. 원래 부정선거론도 김어준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음모론을 만들었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51.6%를 얻었거든요. 예. 51.6%를 얻은 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득표율이다. 왜? 5.16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아차 큰일 났다 하고 박주민 또 표창원 예. 그렇게 몇몇 이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선관위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부정선거 아니다 하고 온 당원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아하.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혹시 생각할까봐 아하. 전국을 돌면서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막 물통이 날라오고 그래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선관위 직원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막 이 물병을 던집니다. 물병을 던지고 난장판이에요. 야 부정선거인데 무슨 소리 하냐 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주호영 뭐 등등 국힘당에 굉장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하. 운동을 해야 된다. 아이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아하. 끝까지 안 했잖아요. 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부정선거 또는 5.18 광주에 내려왔다. 북한 예비역 개입설. 장성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전원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국힘당에 국방문제 맡길 수 있어? 나도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음모론자들인데 못 맡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당에서 태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태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예. 안 하는 겁니다. 왜? 예. 자기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아하. 대구 출신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와서 찍어주는 겁니다. 예, 지금 거의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갔고요. 아, 이거 너무 듣고 싶은데, 요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만 평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주필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총선 망한 거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했기 때문에 200석을 막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어떤 점에서? 한동훈 씨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사판이죠.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검찰총장이 되어서 등장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정치가 전부 고소고발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가 전부 고소고발전으로 바뀌고 고소고발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소위 사법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검찰 출신이면 또 그렇다고 한동훈 씨가 준법 의식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본인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예, 본인의 혐의를 예. 벗어나는 아주 특이한 재주를 가진 분이죠. 예, 절대로 준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 조국 대표가 말하자면 한동훈 특검을 하자고 예, 나오는데도 충분히 이유가 있죠. 예, 저는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 당분간은 떠나서 우선 검찰 목욕부터 좀 하고, 해서 예, 검찰의 그 느낌, 기운, 온몸에 스며 있는 그 검찰스러움부터 예, 좀 벗겨내고 예, 한참 지나서 아하, 그때 가서 2, 3년 지나서 정치할 뜻이 진정이 있는지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겠는지를 찬찬히 한번 반성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최소한 2년은 반성하라 말씀이시죠. 네, 그 검찰 때가 안 빠질걸요, 잘. 그렇군요. 검찰은 어릴 때부터 영감 소리 듣고 아무도 그 앞에서 싫은 소리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도 싫은 소리를 피해 다니죠.
그래서 그 싫은 소리도 듣고 예. 해서 본인이 말하자면 이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 윤석열 부하를 하다가 법무장관이 바로 초고속 승진이 되고 바로 당대표로 뛰어들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또박대박 말대꾸나 하고 말대꾸 하는 것이 통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은 텔레비를 보면서 야 한동훈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그것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죠. 마지막 질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해서 이거 격에 맞는 것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만 주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먹었어야 됐다 아니면 그건 또 중요한 문제조차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면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아파도. 가서 얘기를 하고 예. 우리의 잘잘못이 뭔지 자기 예. 반성도 하고 아하. 그런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와 관련해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대통령하고 밥 예. 먹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두 분의 비서들이 그렇죠.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합의 보고 미합의 보고 하는 예. 거를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 대화가 안 됩니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직접 만나서. 일단 만나서 즐겁게 밥 먹고 그렇죠. 축하해주고 맞네요. 패배를 위로해주고 아하. 그러면서 조금씩 양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맞아요. 막히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잘 가시라 그러고 하긴 임기 중에 밥 한 번 먹을 건 아니니까 예, 한번 그런 먹고 식으로 아니 또 필요하면 또 또 만나면 먹고.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승리자니까 전리품을 챙겨야 돼. 예. 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거 25만 목록 다 원. 적어봐. 예. 예. 예? 특검법. 적어가지고 예. 오케이 이거 김건희 특검 한다 예. 체크.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 아. 말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사법의 망을 거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는 사법부를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아하.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서들 빼고 네. 직접 만나셔라. 가볍게 만나는 가볍게 것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좋다. 네. 예, 오늘 정규재 정답. 주필님을 정답이시네요. 모시고 와 우리 청취자 너무 좋아해서 지금 최고의 동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셔요.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5고초려, 나오실 10고초를 해가지고 다시 주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필, 박성태 실장님 두 분 감사드리고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